공파과 M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시작과 앞서 소소한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실 좀 변명을 하자면 어,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아주 경험하기 힘든 영화가 20분 뒤에 시작을 했어요. 예정 시간보다 20분 뒤에 시작을 해서 막차가 끊겨서 지금 헐레벌떡 돌아서 세 번 갈아타서 왔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 변명은 필요 없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이제 하셔가지고 오늘 노래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이입해봤습니다. 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꼼장어 옆에인 줄 알았어요. 꼼장어 어제 진짜 맛있었어요.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아주 좋아 좋아. 자, 순구님, 지우님, 은령님 안녕하세요. 민섭님 안녕하세요. 종원님, 잡지, 예, 내일 중으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 우편 같은 경우는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보내드릴게요. 서현님 한참 기다리지요. 네, 정훈님, 번영님 다 보시던 분들이 오셨군요. 많이 많이 늦으셨네요. 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저도. 네. 하지만 또 괜찮죠? 괜찮아요. 네.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아요. 확 키워버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잘 들리죠? 마치 그 여러분의 옆에서 정확히 귀에다 때려 박는 이 목소리 어떻습니까? 아직도 졸리세요? 아직도 잠이 오시나요? 아직도 잠이 오시나요? 네. 부담스러워지어라. 놀래라. 소리 제일 크게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몇 분이 나가셨죠? 전화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그 스피커폰 같았어요. 혹시 사다코지 가야코 예매권 양도 받으실 분 계시나요? W 교수는 그거 돈 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들어오면은 저희도 이제 보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그러니까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W 교수는 돈을 내고 예, 봤습니다. 뭐 양도하실 분들은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댓글 읽어주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네, 충원님께서 이제 양도받고 싶으시다고 얘기하시네요. 네, 충원님이랑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준비했느냐?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택시를 가끔씩 타잖아요. 뭐,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막차가 끊기면 새벽 4시, 그러니까 할증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곤 하죠. 네, 그 택시와 관련한 조금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조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건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네. 제가 진짜 사정이 안 돼서 못 보게 돼서 다른 공박도님들 보실 분 계시나요? 네, 충원님, 네, 네, 희연님 오셨군요. 아이는 건들지 마요. 아, 이 마지막 편이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실제로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희연님께서 예, 좀 늦었어요. 저는 더 많이 늦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짧게 하나 듣고 시작하시죠. 첫 이야기는 이상한 택시입니다. 뭐 그렇게 무섭지 않으니까 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작과 앞서 축포를 최고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매우 무서운 체험을 했다. 편의상 어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날짜가 바뀐 오늘 새벽 1시 넘어서 있었던 일이다. 오늘은 야근을 했기 때문에 집까지 가는 버스가 이미 끊겼고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했다. 택시 승강장에서 몇 분 정도 기다렸을까 바로 내가 탈 차례가 돼서 나는 택시에 올라타 집 근처 편의점까지 가달라고 했다. 그저 무뚝뚝한 표정으로 창문 밖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 정도 뒤에 택시는 어째서인지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꺾었다. 나는 놀라 기사님에게 말했다. 잠깐만요. 왜 이쪽으로 꺾는 겁니까? 여기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사님은 이상하다는 듯 되물었다. 네? 근데 일행분 집 쪽이 가까우니 먼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수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일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자 택시가 멈추더니 운전수가 뒤를 돌아봤다. 손님, 그렇게 말하는 운전수의 얼굴은 선명하게 굳어 있었다. 어스름한 차 내에서 확실히 표정이 동요하고 있었다. 어? 아까 여성분 한 분 더 같이 계셨잖아요. 물론 차 내에는 나와 운전수 단 둘밖에 없었다. 여성이라니 타고 있을 리가 전혀 없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처음부터 혼자 탔다고요.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야근 때문에 짜증이 나 있던 나는 꽤나 날카롭게 기사님에게 말했다. 그치만 손님과 함께 머리 짧은 그 여자분 타셨잖아요. 그리고 손님은 왕십리까지. 그리고 그 여자분은 영등포까지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 그 기사님은 벌벌 떨면서 내게 변명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손님, 요금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내려주세요.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나는 그 말에 심하게 화가 났다.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더니 이제는 내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됐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 내려주세요. 돈도 필요 없으니까요. 제발 좀 내려주세요. 기사님의 관청에 화가 나면서도 이런 이상한 운전수의 택시에 더 이상 내가 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난 그곳에서 내렸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집으로 가기로 했다. 걸어가면서 나는 문득 뭔가가 생각이 났다. 운전수가 말했던 그 여자가 내려달라는 그 장소. 분명 옛날에 스토커에게 습격을 당해 죽었다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였다. 그걸 떠올린 나는 순간적으로 무서워져서 집까지 뛰어돌아갔다. 이런 무서운 경험을 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다. 오늘만은 절대 택시를 타고 싶지 않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은 이상한 택시였고요. 작게 벌금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작게 했죠? 이게 원래 벌금이 조금 잔잔해야 되는데, 이게 맘먹으면 좀 그래서. 네. 이부 벌금 좋고요. 네, 이부 벌금이 최고죠. 자, 아무튼 뭐, 택시. 이 택시 같은 경우가 괴담이 진짜 많죠. 정말 많죠. 그리고 실제로 범죄도 택시에서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뭐 귀신들도 택시로 많이 오고, 그죠? 택시가 무서운 건 카드값 탓이에요. 돈 문제. 교수님 연기 잘하신다. 연기파 배우죠. 몇 번 녹음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따라하려고는 하는데, 자, 아무튼 뭐 택시, 우리나라에 택시가 진짜 많은 거 아시죠? 네, 택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고 굉장히 평범하고 또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범함이라는 그 탈을 쓰고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고 또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괴담들도 정말 많죠. 그 예전에 이제 아니다 소름이었나? 아 저거다. 진짜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일본 유명 가수인 이제 스마프의 고로가 이제 진행을 했던 그 프로그램인데 그 안에 나왔었죠. 그 택시 기사님께서 이제 한적한 시골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타더래요. 분명히 사람이 없을 장소인데. 그리고 일단은 뭐 태웠더니 어디 정말 길도 없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지고 가자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타고 가죠. 타고 가서 딱 룸미러로 봤는데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봤더니 낭떠러지.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죠. 아, 아깝다. 죽였어야 됐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하하와 그 매니저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댓글 읽어주실 때 목소리 얇게 하시는 건 왜 하시는 거죠? 평소 목소리가 더 멋있는 겁니다. 얇다, 축음. 왜냐면은 여성분들 글을 읽어드릴 때 제가 이 목소리를 내면은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역시 폰으로 봐야 소리가 크군. 야간 당직 중입니다. 아, 목소리 멋있게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멋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들리는 대학생은 택시를 잘 못타죠. 저승으로 갈 택시가 필요한 듯하군요. 근데 이제 그 편에서는 이제 그 기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무튼 뭐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입니다. 아마 2014년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무서워요. 깜놀이 많아서. 네. 아무튼 뭐 요즘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택시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것도 택시 손님들이 아니라 기사인 경우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굳이 택시 계단을 만드는 게 조금 좋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상한 택시 이번 편 조금 재밌었습니다. 원래 죽은 장소의 귀신은 자신이 죽은 장소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죠. 그리고 매번 거기서 뭔가 반복하고 있다라는 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그 얘기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공파카 학생회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 넣어주시면 바로 승인해 드릴게요. 네, 공파카 학생회 오시면은 네, 그 공포 학도분들의 경험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훈님은 학생회장이신가요? 네, 저분이 학생회장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근데 그렇게 긴 이야기들이 없어요. 뭐 끼케봤자 4분, 짧으면 1분 30초. 그 대신 조금 강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졸리실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도 있나요? 동아리 겸으로 만든 거죠. 공포학과 학생회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그룹이 나오고 지금 현재 1,800명 정도가 계시고 꾸준히 들어오시고 또 꾸준히 나가시는 그런 그룹입니다. 네. 교수님 월급 주세요. 월급 주세요. 저도 월급이 없는데요. 드릴 월급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월급 드립에 잠깐 피식 웃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아까 그 마스터란 영화를 봤습니다. 마스터 이병헌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김우빈,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고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조금 다른 무서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조금 원초적인 귀신이나 심령
적인 걸 좀 제외를 하고 좀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좀 무서운 걸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마스터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우리 거기 그 내용이 다단계예요. 스포가 절대 아니라 다단계에 대한 내용인데 다단계에 빠진 사람 중에 사람 치고는 정말 제정신인 사람 없죠. 주변에도 있을 수도 있겠고. 순한 빠른 그 공포학과 학생의 뿌뿌뿌뿌 막연한 아 저분 보셨구나. 네 수연님 보셨군요. 교수님이랑 목소리 연기 연습하면 재밌겠다. 네 뭐 재미는 있겠는데 네 아무튼 그 제 주변에도 그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 화장품 회사를 다닌다 그랬는데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화장품을 자기가 직접 사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이제 나도 조금은 돈도 벌어보고 해야겠다. 응? 젊어서 고생해야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는데 이러고 이제 알바몬에다가 이력서를 씁니다. 제가 무슨 이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딱 일단은 등록을 해놨는데 연락이 옵니다. 아 그래서 예 여보세요? M 교수입니다. 아 지금 이력서 봤는데 너무 괜찮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력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진만 덜렁 박혀 있는데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인터뷰를 하재요. 그러니까 면접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정확하게 위치가 신설동입니다. 신설동 종로 가기 전에 있는 그 신설동 제기동 옆에. 그래서 갔는데 무슨 회사가 무슨 빌딩 8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와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책상에 하나가 있습니다. 책상에 하나가 있고 거기 딱 사람이 딱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실 책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높진 않지만 낮은 책상으로 딱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래서 딱 그 자리가 빼곡하게 촤촤촤촤촤촤 5열 종대로 타타타타타타 되어 있는데 다들 헤드폰을 끼고 이제 말을 이제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전화를 해서 와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분이 어 저기 뭐 누구누구 사원 일로 와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옵니다. 와가지고 아 예 대리님 부르셨어요? 아, 자네 작년에 얼마 벌었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아 저 1억 2천 벌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겠어요. 나이가 21살이었는데 그 옆에서 저랑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동년배로 보이는 사람이 1억 2천을 벌어서 벤츠를 타고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다들 본 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찔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야 무슨 일 하는 거야 이제 감도 없어요. 제가 뭐 일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러고 있다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해요 막. 그러더니 그분이 그 대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여기 사장님이랑 사장님 조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기서 이제 일을 다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나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자기가 왼팔 오른팔 즉 자기 수족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젊고 하니까 너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뭔가 이상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 뭐가 괜찮다 그러고 너가 내 오른팔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대리님. 그러면은 제가 내일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망왔습니다. 도망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PC방에 딱 자리를 딱 앉았는데 그때 문자 메시지가 하나가 옵니다. 띠링.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 평생을 후회할 것이고, 선택을 잘하는 경우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떠왔습니다. 굉장히 혹했죠? 마치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너는 지금쯤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그때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혹했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걸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팸을 걸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모르는 전화로. 전화를 받습니다. 받았더니 또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지금 심정 이해한다고, 나도 맨 처음에 그랬다고, 내가 뭔가 이상해 보이지? 하지만 나는 너의 젊음을 확실하게 불사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제발 내 말을 믿고 어제 왔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와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러 온다 그러더라고요. 벤츠를 끌고. 굉장히 신기하죠? 아무튼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안 하게 되었지만, 네, 그게 다단계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단계 하지 마세요. 자, 성민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 성민님. 네, 희연님께서 부장님 아침 인사 같아. 카카카카카. 행운의 편지인가? 그걸 밝히는 게 더 수상해. 처음 본 사람에게 오른팔을 맡기는 것도 수상해. 점점 방청자가 느네. 그러네요. 36명. 새벽 1시인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도 말할 거 없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떨어지는 아이라는 제목이고, 이것도 좀 무섭습니다. 네, 상상하면서,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엄마랑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잠시 대기. 금방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 엄마랑 장을 보고 아파트에 돌아가는 중 사람들이 모여서 약 10층 정도 되는 높이를 보고 있었다. 얼굴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이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아이 엄마가 위로 올라가는 사이에 그 아이는 이제 허리를 창문에 걸치면서 떨어지려고 했다. 이것은 완전 투신자살과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아이 엄마가 9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이 아이가 떨어졌다. 그렇게 아이는 아스팔트에 머리를 박았는데 엄마가 눈을 손으로 가렸지만 난 봤다. 수박이 쪼개진 것처럼 빨간 주스 같은 게 흘렀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0년이 흘렀다.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 그 아이는 기억도 안 났다. 그때 엄마가 그 아이 사진을 들고 말했다. 너가 지금 커서 말하는 건데 10년 전 그 아이 있잖아. 사실은 그 아이가 떨어지기 3일 전에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말했어. 지금 당장 이사를 가지 않으면 당신의 아이는 죽을 것이오. 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야. 하지만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갑자기 이사 가는 것은 힘들었겠지.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평소대로 일을 하다가 11시쯤에 잠을 들었는데 꿈에서 복도를 봤더니 키가 한 2m 30cm 정도 되는 그런 큰 저승사자 같이 생긴 사람이 복도를 개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이사를 안 갔네. 이사를 안 갔어. 라고 얘기했대. 그리고 다음날 그 사고가 난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도 궁금한 게 그 창문의 위치는 그 아이처럼 또 다른 사고가 날까봐 바닥으로부터 2m 30c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허리를 걸치고 떨어졌을까? 아이의 키가 컸던 걸까? 하지만 창문은 2m 30cm였고 아이의 키는 불과 1m 35cm야. 굉장히 재밌죠? 이 얘기도 진짜 많죠. 이게 되게 이런 시리즈로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저승사자가 기어다닌다는 그런 어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아이가 떨어져서 터졌다. 근데 수박처럼 흘러나왔다. 뇌가 이제 노란색이라 그러죠. 그래서 터진 걸 본 사람들은 직접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노랗다고. 거의 지방 색깔처럼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천장이 2m 30cm인데 2m 30cm면은 거의 진짜 크다. 부럽다. 저는 키가 몇일까요? 자, 아무튼 뭐 이 아파트에 관련한 그런 무서운 이야기 진짜 많죠.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고 또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서 최대한 집약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높이 짓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관례가 돼버렸고 효율성이 좋죠. 근데 그만큼 떨어져 죽는 사고들도 굉장히 많고. 네, 여러분 그 혹시 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그 제2 롯데월드 그거 한번 가보셨나요? 월드타워? 저도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밑에 가서 그 꼭대기를 바라보면 오금이 저립니다. 저는 진짜 저는 오금이 저려서 쳐다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아래서 위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꼭 그러더라고요. 자이로 드롭 탈 때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저 진짜 숨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와, 진짜 정말 그때의 공포는 진짜 이루 말로 설명을 못해요. 제가 너무 좀 감정이 또 갑자기 앞섰는데. M 교수님, 이동욱 아닙니까? 이동욱은 무슨 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롯데월드 간단 말이에요. 롯데월드인가? 괴담 있지 않았나요? 아크 어드벤처도 있었고요. 그 저기 뭐지 그거? 뭐냐 그거 자이로 드롭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였더라? 아틀라스인가요? 어쨌든 뭐 서현님 이제 큰일 났죠. 저는 자이로 드롭 타면서 진짜 진짜 정말 열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리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뱅글뱅글뱅글 돌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옆에서 3, 2, 1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 2 그러길래 쳐다봤어요. 뭐 하시는 바로 쏴. 네, 그렇게 됐죠. 교수님, 나중에 폐가 가실 때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일본에 계시지 않나요? 오늘은 야간 당직을 하면서 비상구 관련한 에피소드를 풀 생각입니다. 괜찮겠는데요? 또 학생회분들은 저녁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이로 드롭 꼭 타세요. 꼭 타시고 진짜 타기가 싫어. 그리고 그 자이로 스윙 탈 때도 막 다리가 막 닿을 것 같아가지고 다리 다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잔인하죠? 자,
2월 13일에 귀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꼭 흉가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아, 매번 저희도 고민돼요. 아, 같이 가면 좋죠. 이제 재밌게 막, 뭐라 해야 될까, 막, 우리 막 한 20명씩 모여가지고, 재밌죠? 20명씩 막, 30명 막, 그쵸? 그런 노래 부르면서 막,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조개 껍질 묶어, 그거 아시죠? 70년대 했던 거. 나나나나나나나, 청바지 입고, 청자켓 입고, 머리 무스로 딱 넘기고, 아이고. 자, 아무튼,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 스팀 어떻게 됐나요? 스팀은 지금 저희, 네, 했었죠? 네, 저희 아이디 지금 친추해놨어요. 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년생입니다. 02년생? 뭐야? 02년생이요? 와, 02년도에 사람이 태어나요? 몇 살이야? 열? 16? 중3? 와, 찔하다. 너무 찔한데요? 너무 아찔한데요? 아, 네, 제보는 메시지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폐가 안에서 수건 돌리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 저기 초등학교 스카우트 때, 네, 하던 거죠. 교수님의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쓰. 와, 02년생. 20명 들어가서 21명 나오고, 와, 03년생도 있어요? 와, 이게 더 무섭다.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떨어지는 아이? 뭐 지어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지어낸 게 아닙니다. 와, 03년생. 한참, 어, 한참, 한참 이제 태극 악마들, 붉은 악마들, 차 때려 부시고 막 이럴 때, 태어나셨던 분들. 90대 없나요? 예, 제보는 메시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혹시 M 교수님 50대 아니시죠? 50대라. 와, 50대 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다들 이제 나이 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M 교수의 심야 공포 라디오. 굉장히 재밌군요. 아, 무서운데? 중2. 와, 중2. 중2 때는 그걸 배웠죠. 저번에도 누군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동네문에 그 방망이 깎는 노인.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방망이를 수시간 동안 깎았던 그 할아버지 이야기. 정말 재밌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M 교수님은 20대 후반이십니다.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건 굴렁쇠 손. 와, 여기 거의 응답하라. 8890. 응답하라. 와, 씨. 대단하군. 자, 아무튼 뭐, 굴렁쇠 딱지치기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딱지치기 할 때 딱지는 안 쳤어요. 저는 저거 쳤습니다. 그 포켓몬스터. 그 뭐지 그거? 그 딱지 뭐지 그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저는 띠부띠부실. 네, 여러분 띠부띠부실 아세요? 그거 하려고 진짜 온 동네방네 슈퍼를 그냥 다 뒤지고 다녔었는데, 연금 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옆에 연금 매장은 제가 거기에 이제 출입 금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빵을 하도 뒤져대가지고. 네. 군대 다녀오셨고 대학은 졸업하셨으니 20대 후반 아닙니까? 26 이상은 후반입니다. 대학 누가 졸업했대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과연 21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22살이나? 혹은 3, 4살? 혹은 자, 아무튼 뭐 지금 별게 다 나옵니다. 띠부띠부실 교수 양반 연배가 저랑 비슷할 듯, 할 듯. 메이플 스토리 추억이 방울방울 필사적이시다. 뻥딱지 노인대학생 노인대학생까지 왔죠. 네. 아마 저희 공포학과 페이지를 잘 뒤져보시면 저희 나이가 나올 텐데 사실 저희는 알고 있어요. W 교수랑 저 같은 경우는 공포학과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저희한테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 이제 반응도 좀 해주시고 그러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요즘 바쁘신지 굉장히 계셨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좀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이 방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다 이름을 다 기억하거든요. 저희가 교수님 저번에 졸업하셨다고 자백을 네, 뭐 제 나이 알아서 뭐 합니까? 네, 여기 또 여기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들도 있어요. 네, 됐죠? 그만 얘기요. 100원 뽑기하고 맨날 바나나빵 먹었었는데 바나나빵, 계란빵 그때는 300원이었죠. 지금은 1,000원입니다. 자, 나이 캐는 거 사막점인가요? 네. 공포학과의 시초를 뒤지러 가겠다. 공포학과의 기원이 뭘까요? 공포학과의 기원이 뭘 것 같아요? 왜 했을 것 같아요? 공포학과. 왜 했을 것 같아요? 공포학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잡지 2호에 실어 놨습니다. 설 끝나고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네. 아무튼 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었고, 자 이제 우리 이제 나이 얘기는 그 다음에 화제거리로 또 해보고 일단은 우리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사람이 더 무섭다. 네, 이 얘기 되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네, 상상하시고 읽으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심령체험 같은 건 겪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은 몇 번 본 적이 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만 그건 맞는 말이야. 2달 정도 전 어느 환자분이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아무래도 가족이 보낸 음식을 몰래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려 질식한 듯 했다. 그분은 꽤 회복도 되었었고 퇴원 일정도 잡혀 있었고 가족들도 상냥한 사람들 뿐이라 간호하는 입장에서도 무척 유감이었다. 가족들은 사체를 대면하자 통곡했다. 손자부터 딸, 사위까지 사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의 죽음에 익숙해진 우리들마저도 울컥해 신입들 중에서는 따라오는 녀석까지도 있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분 후 명안실 문이 갑자기 팡 열리더니 화장을 진하게 한 아줌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사체에 덤벼들더니 소리쳤다. 이 쓰레기 같은 할아범이. 가족도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도 아연실색을 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잡고 그 아줌마를 말리기 시작했다. 뭡니까 당신은? 시끄러. 불만이 있으면 이 할아범한테 말하라고. 아줌마는 그렇게 외치며 침대 위에 있던 할아버지 사체를 바닥으로 던져내렸다. 당연히 그 광경을 보자 가족들은 광분해 아줌마에게 덤벼들었지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을 듣고
가족들의 안색이 바뀌었다. 그 아줌마는 그 죽은 환자의 사생아라는 것이었다. 그 아줌마는 계속해서 콧김을 씩씩 대쉬며 말했다. 이 할아범, 유산은 전부 딴 년한테 넘겨줬다잖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말을 듣자 조금까지 울고 있던 딸의 안색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사체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무슨 짓이세요? 지금 침착하세요. 직원들이 말렸지만 딸은 낄낄 웃으며 미친 듯 계속 사체를 발로 찼다. 장난치지 마, 이 할아범아. 돈 한 푼 안 남기고 죽었다고? 뒤져. 가족들을 따라 울던 신입은 이제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 나를 비롯해 경력이 좀 된 직원들은 계속 환자를 걷어차는 아줌마와 딸을 말렸다. 손자는 어머니의 급변한 모습에 울부짖는다.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그 후 원장이 달려와 소라는 수습되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딸의 그 귀신 같은 모습과 발로 미친 듯 걷어차인 불쌍한 사체뿐이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건을 눈앞에서 겪은 것이다. 병원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흔한 법이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정말 무서웠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내가 절감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어우, 이번 편 진짜 무섭죠. 정말 무섭죠. 이걸 옆에서 보고 있는 그 간호사는 어떨까요? 네, 사생아가 무엇인가요? 사생아는 그러니까 이제 혼외 자식이라 보시면 돼요. 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생아. 네, 그렇죠. 유산이 많아서 일부러 그 유산을 노리고 질식사를 시킨 거고 그런 거였는데 할아버지는 그 유산을 따로 준 거. 네, 조금 굉장히 무섭죠. 네, 되게 유명한 얘기긴 한데 되게 아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퍼져나가지는 못하죠. 이게 유산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유산을 가지고 왜 싸울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형제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외동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둘이 싸우는 일이 혹여나 있겠어?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합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다들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왜 싸우냐면은 결국에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만약에 형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형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남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유산 가지고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어찌 보면 되게 본능적인 거고 맞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섭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자나 여자나 결국 생존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라는 게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돈이 정말 떼부자들 내노라는 그런 재벌들처럼 돈이 많은 것은 절대 행복을 나에게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도 네, 돈이 없으면 결국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되죠. 최근에 이제 필리핀에서 살인 청부 사건이 있었죠.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살인 청부로 죽였던 사건이고 결국 돈이죠. 네, 사랑이고 나발이고. 근데 물론 꼭 다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정직하게 평범하게 남 속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매일 전 늦게 보네요. 안녕하세요.
네, 한여님, 저희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불행보다 불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인간이 인간한테 그러네요. 돈이 진짜 제일 무서워요.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셔서 저희 친가 쪽이 할머니가 남긴 유산을 찾으려고 할머니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실화입니다. 케바케죠, 마.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 달라요, 진짜로. 등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네, 뭐. 이게 사실 가족 얘기만 해서 그렇지 돈 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죠. 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될까 모르겠지만은 이제 모 기업이 이제 최근에 생겨났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한 기업이에요. 네, 방송 채널. 근데 거기 이제 그 격리를 담당하던 격리부장이 700억을 들고 해외로 날랐다죠. 그래서 열어보지도 못할 뻔했다고. 물론 지금은 굉장히 잘 되지만 어쨌든 그분 잡았죠. 근데 뭐 그런 일들도 많고 되게 많습니다. 일 때문에 오랜만에 왔는데 좋네요. 소금으로 물물 교환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쵸? 조개가지고. 요즘 또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어렵죠. 죄송해요. 이게 지금 내려가 버렸네. 깜짝 그거 없습니다. 네. 요즘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자, 아무튼 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게 다고요. 네, 벌써 새벽 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은 나가시더라고요. 네. 사람이 의심이라는 게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M 교수님이 꼴랑 3개만 가져왔을까? 좀 더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슬슬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매번 이렇습니다. 그래서 앵콜의 존재 유무조차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앵콜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대놓고 강제로 앵콜을 제가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3개를 듣고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추가로 듣게 되어 있고요. 보통 짧은 거, 강렬한 거를 선택을 합니다. 노래해. 저 노래 잘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W 교수랑 M 교수랑 노래 배틀을 붙은 다음에 요즘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막 오버워치 게임 이런 거 페이스북에서 막 이렇게 만약에 한조가 좋다라고 하면 좋아요를 누르고 라인하르트가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트를 누르고 이런 거로 투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W 교수 M 교수가 노래를 불러서 투표를 해서 못하는 사람이 이제 흉가 솔프를 하는 거죠. 어때요? 전 무조건 이겨야겠습니다. 네. 어제 보셨죠? W 교수 혼자 달 돌아다니는 거. 오프라인 이벤트로 노래방을 가요. 네, 축복 팡팡.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 굉장히 짧습니다. 짧으니까 네, 요걸로 한번 들어보시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죠. 네, 앵콜 가겠습니다. 제목은 머리입니다. 한 40년 전, 내가 초등학생일 때 이야기다. 우리 동네 기찻길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했다. 온 몸이 조각조각 나 여기저기로 날아간 그런 끔찍한 사고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지는 다 발견이 됐는데 도통 머리만은 보이지가 않았다. 동네 사람들도 다들 불안감에 휩싸였다.
나도 너무 무서워서 풀숲이나 그 근처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얼굴은 상상도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기찻길 인근 아파트 2층 집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안에서. 그 집은 평소 세탁기 뚜껑을 열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안에 머리가 들어간 것도 모른 채 계속 그 위에다가 빨랫감을 던져 넣었던 것이다. 소문에 따르면 머리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탁을 돌렸다가 왠지 돌아가는 게 시원치 않아 뚜껑을 열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사람 머리를 보고 이 소동이 난 것이다. 내 기억으론 사고가 있고 일주일은 지난 후에야 머리가 발견되었다. 그 사이 아무도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던 것일까? 한겨울이라 그랬던 걸까? 어린 마음에 그 사건은 나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나는 아직도 베란다에는 세탁기나 쓰레기통을 두지 않는다. 네, 굉장히 짧죠? 그 대신 조금 강렬합니다. 머리통이 날아갔는데 그 머리통이 세탁기 안에 들어있었다. 이게 뭐 물론 고인에 대해서도 네 조심해야겠지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물론 기차가 굉장히 빨리 달려오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자꾸 이제 노래방을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야님께서 저는 M 교수님 성민님 보내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W 교수가 잘 플레이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신칸센, 우리는 KTX, 프랑스는 떼제베 이런 거 날아가면 이제 평 하겠죠? 그 이제 지하철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스크린 도어가 생긴 게 진짜 무서워요. 스크린 도어에 예전에 이제 정신병자들이 예? 이 사회 소시오패스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스크린 도어 없을 때 그 기차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사람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면은 그 안으로 철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그러겠죠? 그거 아시나요? 사람 떨어져 죽으면 폭탄 펑 하는 소리 나는 거. 어우, 오줌 쌀 것 같은데. 냄새조차 역해요. 어우, 제 친구는 제 앞에서 떨어져서 떠났습니다. 하하. 그냥 장난으로 하신 말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런 놈들이 있죠. 그리고 왜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철로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공사를 이렇게 보수 수리를 하다가 원래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차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계속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마개를 하고 하다가 기차가 들어와서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날라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죠. 아이고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이게 실화라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아파트 베란다에서 흡연하는데 옆으로 사람 떨어지는 것도 봤는데 아우 진짜 전 상상도 못합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서 저는 상상도 못해요. 진짜 아휴. 싸지 마요. 오줌이요? 네. 아무튼 네. 그거 되게 무섭죠. 공사 그 인부가 수리를 하다가 치여서 머리만 이제 그 위로 날라왔는데 날라오자마자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진짜 그 기사 그 전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한대요. 그리고 항상 검은 터널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정신적으로도 좀 후유증도 많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어, 머리는 잘려도 몇 초 동안은 정신이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피가 돌잖아요. 지금 당장 머리를 딱 자르면은 그 안에 있던 피가 돌긴 돌죠. 그러니까 돌면서 그 시간 동안 살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 귀입니다. 청각. 그래서 항상 누군가 돌아가시면은 심장이 멈추고 나면은 그 옆에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한다죠. 뭐 사랑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뭐 제 아버지로 태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아버님이 철도공사 전기 쪽에 계셨는데 전기에 감전된 사람을 많이 보셨다고. 와, 전기에 감전된 사람은 탁 하고 네, 끝나죠. 아무튼 뭐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해부 실험 같은 거 해보면 동물들도 살아있다죠. 그 닭 머리를 치면 닭이 돌아다닙니다. 정말로. 네. 예전에 기네스북인가에 올린 적도 있어요. 그 닭이 그 목이 잘렸는데 계속 돌아다니죠. 그리고 치킨은 목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 치킨 먹고 싶다. 하지만 벌써 새벽 1시 반이네. 지금 먹으면 살이 찌겠지. 음, 맥주에다가. 여러분들은 야식 안 드시나요? 다들 주무시기 전에는 안 드시는 게 맞겠죠? 네. 아무튼 뭐. 오늘은 어떻게 30분씩이나 계시네요. 참 되게 신기하다. 그죠?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이제 이게 80명, 90명이 되면 이제 플랫폼을 옮겨버리겠다. 네. 아, 고민입니다. 페이스북이 맨날 끊겨가지고. 네. 이 결말이 또 안주로 나오네요? 네. 예, 익수자 몇 구 봤었는데. 이미 순살 강정 먹었지 말입니다. 아, 순살 강정. 옛날에 참 순살이 싫었어요. 왜냐면 그게 마치 그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아서 그 손때가 다 묻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한 입에 쏙 좋죠. 사마귀는 머리가 잘려도 사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이 없어서 섭취가 불가능해서 굶어 죽어요. 전 대만에서 닭 심장을 먹어봤습니다. 넌 해부 얘기 듣는데 왜 댓글이 안 주죠? 하, 해부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댓글이 안 주다. 버퍼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스북이 이래서 안 좋은 겁니다. 왜? 딴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네. 정종훈님께서 사람 토막난 모습을 실제로 보고 싶네요. 캬스님 먹고 살자고 하는데 드세요 그냥. 네,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또 여러분은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마십시오. 아, 음, 만약 지금 먹지 않고 잔다면 내일 후회하지 않겠죠. 하지만 먹고 잔다면 지금은 행복하겠지만 내일 후회스럽겠죠. 여러분들 저녁들은 드셨어요? 전 저녁 못 먹었어요. 자, 아무튼 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미세먼지가 뭐 이렇게 날리는지. 네,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 오는 건 무섭죠. 무섭습니다. 황사가 됐든 미세먼지가 됐든 지금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행복해요. 내일 많이 드세요. 제가 잔인한 장면을 아주 잘 봐서 아무렇지가 않아요. 팝콘 드셨나요? 팝콘 안 먹었습니다. 다들 근데 안 주무시나 봐요. 네, 다들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일 뭐 하시나요? 내일 우리가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와, 벌써 목요일. 이제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면 또 월요일이 오겠죠. 우리는 항상
같은 패턴을. 저는 오늘 처음 공포 라디오 듣는데 되게 재미있고 좋네요. 소통도 하고 박수 박수 짝짝짝짝짝. 그러니까 얘기 더 해줘요. 하나 더 해줘요. 자, 그럼 장르를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냥 하라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어제 이후로 공포학과 열성 팬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녁 오레오즈? 뭐죠? 오레오즈? 오레오즈가 뭘까요? 오레오? 오레오? 물 한 잔만 먹을게요. 맨날 놀러 올게요. 교수님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못 옵니다. 왜 그러시죠? 공포학과 톡방을 만들어서 폐가나 흉가 체험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빨간 우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네. 빨간 우비 다 아시지 않나요? 제가 빨간 우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집 앞에서 봤던 빨간 우비. 빨간 우비 모르세요? 빨간 우비 들으신 분. 아, 잠깐 나갔다 왔어요. 네. 서윤님, 롯데월드 가면 화재 조심하세요. 저 어렸을 적에 갔는데 화재로 반이 탔었어요. 아, 진짜요? 이다교님께서 처음 오셨네요. 네. 오, 진짜 방송이야. 알아요, 저 형. 그쵸?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와, 오늘은 채팅이 무지하게 빨리 올라오네요. 지금 채팅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아, 빨간 오비를 들려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네, 마무리를 할게요. 빨간 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통칭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봤던, 정말 제대로 봤던 귀신이고요. 처음 제대로 봤던 귀신이고, 어,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었는데, 백야. 백야라 그러죠, 백야. 백야는 이제 밝은 저녁을 얘기합니다. 북극이나 남극 같은 경우는 공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해가 24시간 동안 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백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도 백야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밤새도록 자지 않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2시가 됩니다. 새벽 2시가 되는데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단어 막 수십 개 외우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거 도저히 너무 힘들다.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안색을 보시더니 그래?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이제 왔는데 그래도 한 10분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됐어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가고 있는데 또 때마침 비가 정말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비가 내리는 밤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 가로등에 비치는 그 눈처럼 날리는 그 비 아시나요?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유 빨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야겠다. 이제 그러고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좀 경사가 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동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 1층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m? 15m 정도만 가면은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서 1층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유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러고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살짝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기 저희 집 앞이죠. 물론 바깥이지만 집 앞에 여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 아이가. 그래서 여자아이가 왜 저러고 있지? 라고 딱 봤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 뭐 귀신 보고 싶다. 귀신 보고 싶어요. 살다가 귀신 한 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귀신을 보면은 촉이 옵니다. 촉이. 아, 저거 사람 아니다. 딱딱딱. 머리로 박혀요. 저거 절대 사람 아니다. 라는 게 박힙니다. 그래서 그냥 한참 동안 서가지고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광 나는 거 있죠. 윤 난다 그러죠. 광이 나는 장화, 빨간 장화, 빨간 우비, 그리고 빨간 우산을 들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우리 보통 그 어, 북한이 뭐 저기 뭐야 뭐 행사 이런 거 하면은 군인들이 발을 맞춰서 90도로 탁탁탁탁 움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여자애가 우산을 쓰지도 않고 우산을 약 45도로 오른쪽으로 딱 갖다 놓고 다리를 95도로 탁탁탁탁 걷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는 뭐 그냥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걔가 제자리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한 발짝, 두 발짝,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진짜 5살도 안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와 저게 뭘까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제가 20분을 서 있었는데 그 새벽 3시에 2시 반 정도였는데 새벽 2시 반 정도에 5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도로에서 90도로 한 발짝 두 발짝 그것도 제자리에서 한 발짝 두 발짝 그거를 20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는 내리는데 비 우산도 안 쓰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가서 저 죄송한데 가실 건 빨리 가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숨었습니다. 도저히 제가 거기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딱 받은 느낌이 만약에 제가 나를 보면은 날 따라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재빠르게 차 뒤로 숨었습니다. 차 이름도 기억이 나는 게 차가 카렌스였어요. 카렌스란 차였고 그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열선 있잖아요. 열선 사이로 그 아이가 언제 가나 언제 가나 비 쫄딱 맞고 우산도 없잖아요. 비가 오는지도 몰랐으니까 비 쫄딱 맞고 거기서 그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얘가 한 40분 지나니까 앞으로 슬금슬금 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심장이 떨려가지고 진짜 약 한 1시간 동안 근데 그 1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보고 있는데 얘가 저 멀리 가가지고 왼쪽으로 딱 털더라고요. 왼쪽으로 딱 트는데 제가 그때 딱 보고 나서 재빠르게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빨리 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안 보이는 걸 딱 확인하고 다다다다다 달려가지고 1층을 가서 도어락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라 그 양쪽으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1층에서 보면은 바깥쪽이 보여요. 그리고 보이는 자리가 그 아이가 걷고 있던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던 그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어락을 치면서 오른쪽을 보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도어락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다다다다 떨리니까 막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이런 걸. 그리고 그런 게 막 뇌리에 막 따다다닥 박히니까 와 도어락이 안 열리는데 와 얘가 어느 일순간 내 옆에 와서 날 쫓아오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어락을 계속 틀립니다.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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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와 그래서 문을 어떻게든 열고 집에 들어가서
물론 불이 다 꺼져 있죠. 저는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였으니까 원래 제 방을 가는데 제 방에 하필이면은 그 여자애가 걷던, 그러니까 제 방 창문을 열면은 그 자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불을 켜면은 얘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귀신은 귀신 볼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10명한테 다 보이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만 보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 귀신을 알아채면 이 귀신이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쵸? 그래서 불도 못 켜고 쫄딱 젖은 상태에서 아주 조용하게 침대에 기어가서 아주 조용히 잠을 잤어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전에 그 옆에 동에서 할머니랑 아이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5년 전에, 이사 오기 전에. 물론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생각으로는 절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 시간에 아이가 똑같은 자리에서 약 1시간가량을 제자리 걸음으로 걷고 있었을까? 보호자도 없이. 무섭죠? 끝. 막걸리 파전 끝. 막걸리 파전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비가 오니까 치킨 먹고 싶다. 정말 무섭죠?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상상도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직접 보면은 난리 납니다. 진짜. 아, 지금도 밤에는 거길 지나쳐 와요. 근데 가끔 거기 보고 있으면 진짜 무섭죠. 이게 이 다규님께서는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 라고. 네, 뭐 하나도 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직접 보시면. 네. 장기자랑 연습하는 유치원생이다. 아, 그럴 수도 있나? 근데 만약에 제가 5살짜리 딸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에 저는 혼자 1시간 동안 밖에 안 내둘 것 같은데. 근데 아이가 아주 예뻤으면 어땠을까? 뭐 5살짜리가 뭐 예뻐서 뭐예요? 네. 그쵸? 막 민섭님 지금 막 튕기셨죠? 네, 튕깁니다. 페이스북. 진짜로 마지막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녹음 안 한 건데도 괜찮으세요? 녹음 안 한 건데. 음, 이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사실 하면 안 되는데,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네. 지금 생각이. 계속 튕겨요. 그쵸? 이 얘기는, 이건 웬만하면 하기 싫었는데. 제 주변 사람 얘기라서, 우리가 모두 오늘 들었던 거 다 녹음이었어요. 네. 웃긴 이야기요? 웃기면서도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하면 안 되면 하시면 돼요. 그럼 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웃긴 얘기? 아, 갑자기 이게 생각나가지고.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비행기가, 연료가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시착, 무인도로 불시착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지도를 봐도, 나오지 않는 섬이었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총 3명이었어요. 남자 3명이 내립니다. 무인도로 내려서 이제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저쪽에서 발가벗은 사람들이 막 달려오더래요. 발가벗은 사람들이 막 창이랑 활이랑 들고 이제 온 거죠, 원주민들이. 그래가지고 아니 나 여기 지금 저기 불시착한 거다. 근데 말도 안 통하고. 그러더니 와가지고
이 세 명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라, 죽이지 말라, 제발 죽이지 말라 얘기했더니 그럼 알겠다,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 대신 너희들이 나가서 저기 가서 이제 채소나 과일을 들고 와라.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채소나 과일을 들고 와라.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무언가 시킬 건데 만약에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웃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형을 시키겠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남자는 숲으로 향합니다. 숲으로 향해서 막 이제 뭐 뭘 주워오지 뭘 주워오지 막 이러고 있는데 첫 번째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딸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딸기를 주워서 그 원주민에게 찾아갑니다. 자, 나 이거 주워갔다. 나 웃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질렀으니까 나 죽이지 말라. 그러더니 원주민이 자, 너가 지금 딸기를 가졌으니까 그 딸기를 네 똥구멍에다가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넣다가 웃거나 소리를 지르면 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남자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딸기는 작았거든요. 그래서 어거지로 끼워 넣게 됩니다. 끼워 넣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째 남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밭에 있던 참외를 들고 옵니다. 참외를 들고 와서 원주민이 시키는 대로 똥구멍에 참외를 넣다가 너무 아파서 그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리고 옆에서 죽게 됩니다. 소리를 질러서 죽게 되었고, 그러다 갑자기 저쪽에서 세 번째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자가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웃어서였습니다. 왜 그러냐? 세 번째 남자가 저 멀리서 호박을 들고 낑낑대며 열심히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아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아, 더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무튼 아 이런 거 나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호박이든 수박이든 비슷한 거죠? 호박이든 수박이든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수님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요. 네 그래요 알겠어요. 그 웃긴 얘기 하지 말고 무서운 얘기는 하죠. 네. 이야기는 아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아 딸기 먹고 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 중에 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대나 예고를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도 예고 굉장히 좋은 예고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정말 단짝이기 때문에 매번 붙어 다녔었고 어쨌든 댓글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자 아무튼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였는데 굉장히 막역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를 A라고 정해놓고 제 지인을 B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다 B가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서 A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쵸? 근데 A라는 친구는 집이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해요. 잠실에 정말 유명한 그런 아파트에 높은 고층에 살았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 A가 이제 부모님이 A를 항상 이렇게 갈구는 거죠.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그래서 이제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 짓거리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정신 당연히 잃죠. 네, 정신 나가게 됐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때문에 딸아이가 정말 허무하게 떨어져 죽었으니까. 그 소식을 이 B는 제 지인은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입학하고 나니까 옛날 이제 친구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고자 이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당연히 안 받죠. 그리고 계속 알아보다가 결국 알아보니까 죽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제 지인 B가 자취를 하게 됩니다. 자취를 하게 되는데 자취를 하다가 이제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리게 돼요. 가위에 눌리는데 그래도 조그마한 그냥 원룸 같은 거니까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 현관문이 보인대요. 근데 가위에 눌려가지고 몸도 안 움직이고 그냥 눈만 움직이는 상태인데 현관문에서 누가 똑똑똑 똑똑똑 계속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말은 안 나오니까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구든 나 좀 깨워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쾅쾅쾅 소리가 나더래요. 이제 점점 무섭죠. 이제 점점 무서워지겠죠. 아니 이게 뭔가 몸도 안 움직이는데 팔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근데 그 현관문에서 팡팡팡팡팡팡 발로 그냥 누가 팡팡팡팡팡팡 차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야 이러고 근데 갑자기 현관문이 팍 하고 열립니다. 식은땀만 줄줄줄 나고 현관문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아 빨리 깼으면 좋겠다 아 빨리 깼으면 좋겠다 빨리 깼으면 좋겠다 나 미치겠다 진짜 저기서 뭐가 올지 모르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스물스물 뭐가 기어오더래요. 그 왼쪽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더니 얼굴을 딱 들었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피범벅이던 그 친구가. 그러더니 나지막하게 얘기하더래요.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다다다다다다 달려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얼굴을 그냥 딱 갖다 대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침대가 땀 범벅이더랍니다. 침대가 땀이 범벅이 되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의 이제 그 장지 그러니까 묘에 찾아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내가 너무 무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사죄를 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슬픈 얘기라서 그렇게 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들 무섭죠? 네? 무섭죠? 네, 다들 지리고 계십니다. 아, 너무 좋군요. 다다다다다다. 이거 많이 써야겠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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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호박 얘기는 여러분 그 저기 긴장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긴장 잠깐 풀렸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의 긴장의 끈이 놓여지는 그 순간 M 교수의 장난기는 다시 발동을 합니다. 네. 다들 댓글이 지금 엄청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벌써 이제 1시간 반 동안 방송을 했고요. 우리 매일 해요. 매일 하니까. 내일은 안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내일은 좀 상황 봐서 할게요. 내일은 조금 일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진짜 오늘처럼 늦게 하던가 뭐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알림은 나오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 말고도 다른 무기가 생겼어. 순구님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웃겨. 자, 아무튼 만화 이름 다다다가 생각나는군요. 비명소리 BGM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한번 최대한 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네, 해보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만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무서운 얘기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날이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은 네, 편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준비했느냐?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택시를 가끔씩 타잖아요. 뭐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막차가 끊기면 새벽 4시, 그러니까 할증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곤 하죠. 네, 그 택시와 관련한 조금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조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건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네. 제가 진짜 사정이 안 돼서 못 보게 돼서 다른 공박도님들 보실 분 계시나요? 네, 충원님, 네, 네, 희연님 오셨군요. 아이는 건들지 마요. 아, 이 마지막 편이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실제로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희연님께서 예, 좀 늦었어요. 저는 더 많이 늦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짧게 하나 듣고 시작하시죠. 첫 이야기는 이상한 택시입니다. 뭐 그렇게 무섭지 않으니까 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작과 앞서 축포를 최고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서윤님, 한참 기다리지요. 네, 정우님, 번영님, 다 보시던 분들이 오셨군요. 많이 늦으셨네요. 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저도. 네. 하지만 또 괜찮죠? 괜찮아요. 네.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아요. 확 키워버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잘 들리죠? 마치 여러분의 옆에서 정확히 귀에다 때려 박는 이 목소리 어떻습니까? 아직도 졸리세요? 아직도 잠이 오시나요? 아직도 잠이 오시나요? 네. 부담스러워지어라. 놀래라. 소리 제일 크게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몇 분이 나가셨죠? 전화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그 스피커폰 같았어요. 혹시 사다코니 가야코 예매권 양도 받으실 분 계시나요? W 교수는 그거 돈 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들어오면은 저희도 이제 보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그러니까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W 교수는 돈을 내고 예, 봤습니다. 뭐 양도하실 분들은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댓글 읽어주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네, 충원님께서 이제 양도 받고 싶으시다고 얘기하시네요. 네, 충원님이랑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차 내에는 나와 운전수 단 둘밖에 없었다. 여성이라니 타고 있을 리가 전혀 없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처음부터 혼자 탔다고요.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야근 때문에 짜증이 나 있던 나는 꽤나 날카롭게 기사님에게 말했다. 그치만 손님과 함께 머리 짧은 그 여자분 타셨잖아요. 그리고 손님은 왕십리까지. 그리고 그 여자분은 영등포까지라고 분명히 아까 그 기사님은 벌벌 떨면서 내게 변명을 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손님, 요금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내려주세요.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나는 그 말에 심하게 화가 났다.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더니 이제는 내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됐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 내려주세요.
돈도 필요 없으니까요. 제발 좀 내려주세요. 기사님의 관청에 화가 나면서도 이런 이상한 운전수의 택시에 더 이상 내가 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난 그곳에서 내렸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집으로 가기로 했다. 걸어가면서 나는 문득 뭔가가 생각이 났다. 운전수가 말했던 그 여자가 내려달라는 그 장소. 분명 옛날에 스토커에게 습격을 당해 죽었다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였다. 그걸 떠올리 바로 어제 매우 무서운 체험을 했다. 편의상 어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날짜가 바뀐 오늘 새벽 1시 넘어서 있었던 일이다. 오늘은 야근을 했기 때문에 집까지 가는 버스가 이미 끊겼고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했다. 택시 승강장에서 몇 분 정도 기다렸을까 바로 내가 탈 차례가 돼서 나는 택시에 올라타 집 근처 편의점까지 가달라고 했다. 그저 무뚝뚝한 표정으로 창문 밖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 정도 뒤에 택시는 어째서인지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꺾었다. 나는 놀라 기사님에게 말했다. 잠깐만요. 왜 이쪽으로 꺾는 겁니까? 여기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사님은 이상하다는 듯 되물었다. 네? 근데 일행분 집 쪽이 가까우니 먼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수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일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자 택시가 멈추더니 운전수가 뒤를 돌아봤다. 손님, 그렇게 말하는 운전수의 얼굴은 선명하게 굳어 있었다. 어스름한 차내에서 확실히 표정이 동요하고 있었다. 어? 아까 여성분 한 분 더 같이 계셨잖아요. 공파과 M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시작과 앞서 소소한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실 좀 변명을 하자면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아주 경험하기 힘든 영화가 20분 뒤에 시작을 했어요. 예정 시간보다 20분 뒤에 시작을 해서 막차가 끊겨서 지금 헐레벌떡 돌아서 3번 갈아타서 왔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 변명은 필요 없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이제 하셔가지고 오늘 노래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이입해봤습니다. 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꼼장어 옆에인 줄 알았어요. 꼼장어 어제 진짜 맛있었어요.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아주 좋아. 자, 순구님, 지우님, 은령님 안녕하세요. 민섭님 안녕하세요. 종원님, 잡지, 예, 내일 중으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 우편 같은 경우는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